안녕하세요. KSTO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STO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다르고 이 기술이 왜 앞으로의 시장을 바꿔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일반인분들은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STO라는 새로운 시장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과 전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투자할 수 있나? 그 질문에 답을 드리는 영상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요, 누구든지 STO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먼저 아주 간단하게 STO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드리면, STO란 자산을 쪼개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자산이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심지어 미술품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든 그걸 디지털로 나누고 토큰 형태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STO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쪼갠 토큰이요, 그냥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증권이 되거든요. 즉 단순하게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진짜 자산을 쪼개서 갖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일반인이 STO에 어떻게 투자하는가, 투자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리얼티, 싱가포르의 ADDX, 그리고 T0, INX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입해서 신원 인증을 받고 자금을 이체하면 미국 부동산이나 해외 채권, 스타트업 주식 같은 걸 토큰으로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해외 STO 플랫폼들은 사이트 대부분이 영어 기반이고요. 어떤 곳은 한국 IP를 막아두거나 최소 투자금이 좀 높은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이 두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국내 STO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최근 들어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영역인데요. 업비트 증권, 카카오페이,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STO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면 조만간 부동산이나 콘텐츠 저작권과 같은 이런 자산을 만원, 5만원 단위로 STO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권사에서 만들어주게 되면 국내 플랫폼의 장점, 접근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쉽게 회원가입부터 투자까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신원 인증도 익숙하고 투자자 보호 규제도 적용되다 보니까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아직 이 시작 단계다 보니까요, 플랫폼 자체가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매물이 많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간접적으로 STO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STO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츠나 각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 개인이 토큰을 사고 파는 건 아니지만 결국 얘네들을 통해서 STO 기반 자산에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STO에 간접 투자하게 되는 셈이죠. 솔직히 개인에겐 잘 어울리는 방식은 아닌 듯 싶긴 한데요. 어쨌든 투자의 방법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좋아,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리스크는 없을까? 이거 아닐까요? 네, STO 투자에도 당연히 단점은 있습니다. STO는요, 아직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밑에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정도의 리스크는 꼭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요, 바로 유동성 문제예요. 물론 STO가 활성화가 되면 정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발행은 쉬운데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직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법적 안정성입니다. 한국에서 STO가 완전히 제도화된 거는 2024년이에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요, 법이 계속 바뀌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물론 좋은 쪽으로 발전하겠지만 어쨌든 리스크는 존재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자산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투자 대상이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채권이면 채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익이 나려면 부동산이 잘 돼야 되고 채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수익은 결국 토큰이 아니라 그 자산 자체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은요, 그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과연 STO에 투자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STO를 미리 투자하고 배우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캐치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국내 플랫폼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해외는 아직 진입 장벽도 있고요, 리스크도 있어요. 그보다는 지금 막 열리고 있는 업비트증권, SK증권 등과 같은 국내 플랫폼을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나라 아시죠? 엄청나게 빨리 발전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STO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가 건물 전체를 살 필요 없이 딱 5만원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만원은 부동산에도 넣고 요즘 뜨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도 넣고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그런 부동산에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분산 투자, 다들 아시죠? 이게 훨씬 안전하다는 걸요. 그러니까 한쪽에 몰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하는 경험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은 수익보다는 학습이 우선이에요. 아직 시장은 초기예요. 지금 들어가서 10배 벌겠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열릴 이 시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STO 플랫폼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들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STO는 자산을 디지털로 쪼개는 기술이다. 그리고 일반인은 해외 플랫폼, 국내 플랫폼, 그리고 간접 투자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리스크는 유동성, 제도, 자산 자체 성과에서 온다. 국내 플랫폼으로부터 소액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이게 오늘 영상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실제로 STO로 돈 번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을까,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상만으로는요 조금 아쉬운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STO에 대한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만큼 초기 투자가 너무 매력적인 상황이죠. 지금 시장을 선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투자의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인 만큼 많은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딱 이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준비하면서 더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